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손자병법이 좋다고 많이도 들어왔었는데 이 빌 게이츠와 손정의 이러한 CEO들은 다른 손자병법을 연구하고 사업에 활용하면서 크게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만약 이 두 명이 비즈니스 쪽이라면 그 정치 쪽에는 트럼프가 있는 걸요. 트럼프는 그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은 모두 다 손자병법에서 나온 거라고도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손자병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잖아요. 하여 오늘 종일이가 알기 쉽게 이 제일 간략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 전장이라 하면 어디 말을 타고 칼을 휘둘러야만 그게 전장이랍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고 있는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 이게 다 연기가 없는 전장터인걸요. 이 살면서 쓸데없이 기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 또한 이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못돼 먹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바로 계략이고 바로 병법이겠는데, 그에 관한 모든 답이 바로 이 손자병법에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구미가 확 땡기시죠? 그럼 우리 곧바로 시작해 보겠는데, 우리 먼저 손자병법을 만들어낸 저자 손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는데, 이 손무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 춘추 전국시대의 군사가이자 철학자라고 합니다. 요 2500년 전에 요 시기에는 이 세계적인 위인들이 많이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는 공자도 있었고,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가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에, 여기에 또 불교의 석가모니, 다들 이 기원전 500년에 태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손자병법은 과연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제껏 전장에서 쭉 백전백승을 하던 손무가 이 노년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척 적은 걸까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지만 손무가 손자병법을 썼을 때의 나이는 고작 20대였었고, 그때까지 손무는 아직 전쟁이란 걸 못 해봤을 때였었다고 하는데, 손무는 그 시절 깊은 골짜기에서 이 농사일이나 하면서 손자병법을 쓴 거라고 합니다. 이야말로 저 하늘이 내려준 천재가 아닐까요? 이어요 어린 농부였었던 손무는 계속할 산골짜기에서 농사나 지었었지만, 하지만 그가 쓴 손자병법은 그 당시 엄청 큰 이슈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하여 전해지다가 그 당시 오나라의 왕한테로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병법을 쭉 읽어보던 오나라 왕은 이놈이 이거 물건인데? 야들아, 당장 이놈을 불러들여라. 야들, 내 군사로 써야겠다. 만약에 끝까지 싫다 하면 당장에서 모가지를 쳐버려라. 이 오나라 왕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손무를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억지로 끌어들인 손무도 그 활약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겠습니까? 손무를 얻은 오나라는 거의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았다고 하는데, 싸우면 이기고 그 춘추 시기에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오나라 왕이 어투에서 혹시 느낄 수가 있었나요? 네, 이 오나라 왕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고, 이는 모두 다 자신이 공로인 줄 알았다는데, 그 손자병법이고 손무이고 별거 없네. 까짓건 맨날 당연한 소리만 해대는데 누가 그딴 걸 못하니? 그러니 손무, 니는 이제 빠져 있어라. 너 없이도 내가 천하무적이란 걸 증명해 주마. 네, 여기까지가 바로 오나라 왕이 한계였었다고 하는데, 이제 손무를 빼고 지가 친히 군사를 움직이던 이 오나라 왕은요, 그만 단번에 적들한테 잡혀서 모가지가 잘려나갔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사람은 항상 得知道自己几斤几两이라고 항상 지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어 그 뒤에 여러 나라들에서는 다들 손무를 찾아가서 이 자신이 군사로 되어달라 했었지만, 네, 손무는 다 그냥 좋게 거절을 하고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부로 살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功成名就后退隐江湖라고 요 적당한 타이밍에 살 길을 찾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손무는 은퇴를 하고 다시 농부로 돌아갔었지만, 그가 남긴 이 손자병법은 더더욱 크게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손자병법을 따라잡을 만한 병법책은 아예 안 나올 만큼 말이죠. 그 뒤에 중국에서는 전쟁만 하면 손자병법을 참고했었는데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이 당나라 시기의 손자병법은 일본으로 전해졌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일본 막부에 속하는 장군들도 다들 손자병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수하의 모든 장군들을 보고는 무조건 그 손자병법을 줄줄 외울 정도로 암기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손자병법을 외우기 힘들까요? 네, 놀랍지만 그 유명한 최고의 병법은 딱 그냥 6,200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읽으면 반 시간이면 다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손자병법은 다른 고서들처럼 뭐 예를 들어준다든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어떤 거는 피하고 어떻게 싸워라, 요 쓸데없는 내용은 한 글자도 없이 알짜들만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손자병법이 비록 짧다고는 하지만 이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그걸 보고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여 요번에 종일이가 그 손자병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는데, 그럼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도 이 현시대 사회라는 전장터 안에서 요 노련한 전술가로 활약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손자병법은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 즉 계략, 이어 조전, 즉 작전, 모공, 즉 모공, 이어 신, 즉 형태, 그리고 쉬스, 즉 허실, 균정, 즉 군대와 정치, 그리고 주변, 즉 임기응변,行军, 즉 행군, 이어地形, 즉 지형, 그리고 주디, 즉 부지, 또한火攻, 즉 화공, 불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전술이죠. 이어 마지막으로 용젠, 즉 용간이라 부르는데, 그 뜻은 간첩을 이용하는 방법을 뜻하는데, 이 13개장이 손자병법을 제1장부터 차례대로 쭉 읽으면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하여 다들 손자병법이 어렵다고 하는 건데, 종일이는 요 순서를 알기 쉽게 바꿔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제3장 모공, 즉 모공편을 보겠는데, 모공편에서 나오기를 쯔지쯔비百战不殆라고, 그 뜻은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 그럼 어떤 분들은 의문이 가죠. 아니, 내가 많이 들은 거는 쯔지쯔비百战百胜인데 이 지기지피 백전백승이 아니냐고요. 네, 하지만 손무가 얘기한 본문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태는 위태롭지 않게 한다는 건데, 네, 여기서 우리는 손무의 지혜를 잘 알 수 있는 게가요, 바로 손자병법은 이기는 걸 강조하는 게가 아니고 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지기지피면 아무리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는 게 중요한 게가 아니고 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기는 거랑 이 지지 않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이 지지 않는 데는 상대방과 비길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아예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손자병법이 제일 핵심은 바로 최대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손무가 얘기하기를 전쟁이 발생하면 진정 이기는 쪽은 없다고 하는데, 하여 손자병법 총 13장 중에서 무려 10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지기지피 백전불태가 끝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내용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知己知彼 百战不殆 不知彼知己 一胜一负 그리고 不知彼不击者乃 每战必败인데, 그 뜻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이고, 이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를 알게 되면 승률이 절반이라는 건데, 하지만 상대방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는데 욱해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건 번마다 필패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하여 손무의 뜻은 먼저 전쟁을 걸어오면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요 상대방 세력이 대체 어떠한지를 잘 알아보는 게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지기지피 중에서 지기, 즉 자신을 알기는 쉽겠는데, 하지만 지피, 즉 상대방은 어떻게 알까요? 이 방법은 바로 13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장인 용젠, 즉 간첩을 이용하는 편에서 나오는데, 이렇듯 손자병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혼합되어 있어서 알기 힘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용젠, 즉 간첩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간첩도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인젠, 즉
숨어서 일하는 간첩을 뜻하는데, 그럼 그 전국시대에서는 어떠한 숨어있는 간첩을 썼냐고요? 그건 바로 로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로백성들 속에 숨어 있으면 엄청 큰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겠지만 심어두기 쉽잖아요. 또한 이 간첩이 수량도 마음껏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간첩으로는 바로 내이젠인데, 내이젠이란 바로 그 상대방 나라에 숨겨둔 고층 관료 간첩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내부자죠. 이 내부자는 엄청 크고 중요한 정보를 따올 수가 있지만, 하지만 또한 발각되기에도 제일 쉽겠죠. 그러면 반奸, 즉 반간은 뭘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이 우리한테 파견한 간첩을 그걸 역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위에 나오는 세 가지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네 번째로 스奸, 즉 사가는 뭘까요? 이는 상대방 국가에 간첩을 보내서散播谣言, 즉 유언 비어를 터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간은 그 상대방 나와 바리 안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거의 무조건 잡히게 되겠죠. 하여 잡혀 죽어도 되는 간첩이라 하여서 이걸 사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奸, 즉 생간은 대뜸 알 수가 있겠죠. 이 간첩으로 보내는 건 맞는데 무조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 간첩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생간은 이 중요한 정보나 문건을 살아서 갖고 와야 되니 말입니다. 하여 난이도가 제일 센 건 바로 생간이겠죠. 가서 뭔가를 빼내서 살아서 그걸 갖고 돌아와야 하다니 말이죠. 네, 물론 우리가 간첩을 이용할 수가 있듯이 상대방 측도 간첩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이 정보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내용이 바로 손자병법 제1편에서 나오는 찌, 즉 계략편에서 나오는데, 이 계략편에는 매우 유명한 성구가 하나 있는데, 兵者诡道也, 故能而示之, 不能兵不厌诈. 그럼 이는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서 빙저는 군사를 다루는 사람을 뜻하고, 이 궤다오예는 속임수를 뜻하는데, 구능을 쓰지 부능,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빙부옌짜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속임수를 쓰는 걸 꺼리지 말라라는 뜻인데, 그 전국시대의 전장이나 이 현시대의 사회생활이나 서로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냐를 이 절대적으로 감춰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여 우리 작전 계획은 절대적으로 새나가면 안 되고, 만약에 새나가도 있잖아요. 그건 그 상대방 놈들한테 고의로 던져준 덫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그 상대방이 정보를 알아내고, 또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정보를 모르게 하는 거야말로 지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쪽 실력이 그 상대방에 비해 못하면 어떡할까요? 네, 그 방법은 바로 세 번째 장에서 나오는 모공, 즉 모공편에서 나오는데, 故用兵之法，实则为之，武则攻之，备则战之，敌者能分之，少则能逃之，不弱者能避之，故小敌之坚，大敌之勤也. 여기서 우리 한 구절 잘 살펴보자면요. 故用兵之法, 이는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이란 뜻인데,实则为之는 이 병력이 10배 더 많으면 포위를 하라. 또한 상대방에 비해 5배로 많거나 2배로 많으면 적을 공격하면 된다는 뜻인데, 하지만 아군이 수가 적이 수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적들을 여러 개로 갈라지게 한 다음에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결하지 못하게 싹 다 나눠놓고 요 한 무리 쓸어들이는 게가, 그게 바로 상상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군이 적군보다 세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하건대 상대방이 나보다 센 것 같으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기세에서부터 눌리웠으니 이는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손자병법은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냉정한데, 이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게 없는걸요. 이 모공편에는 또한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
百战百胜，非善之善者也。不战而屈人之兵乃善之善者也。 그 뜻은 이 백전백승을 하는 거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것보다 못하다는 건데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알 수 있다시피 손자병법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전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손자병법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